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재편 제9강 실 꼬임이 옷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즉 트위스트 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에는 단사, 연사, 스트레스사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에는 합연사, 교합사가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사라는 건 뭐냐? 우리 방적 공장에서 실을 생산해서 출하할 때는 다 단사로 출하를 합니다. 다만 방적 공정 중 정방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그 꼬임을 줘서 실이 강력을 유지되도록 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실이 생산돼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단사를 가지고 바로 작업에 투입할 수가 있죠. 즉 서큘러 니트 한편 니트에는 저지를 짠다든지 양말을 짠다든지 할 때 바로 그 단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행편 니트 스웨터인 경우는 단사로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연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합연사라고 합니다. 즉 방적 회사에서 나온 그 실을 두 가닥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합연사라 한다. 그리고 교합사는 어떤 실의 성분 특성이 다르다든지 또는 양 카운트가 다르다든지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실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교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펜시안을 만들죠. 여러 가지 종류의 펜시안을 만든 공정을 우리는 교합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사나 연사를 해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원사인 경우에 단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합연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교합해서 펜시안 등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 다음에 일반 원사가 아니고 수축성이 있는 스트레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사를 하는 경우, 그 스트레치 연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치 연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심사는 스판을 넣고 커버링을 한다든지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감는 거를 싱글 커버드라고, 양쪽 방향으로 다 감아주는 거를 더블 커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쪽으로 감아줬을 때 싱글 커버드사 또는 싱글 커버링사, 양쪽 방향으로 다 감았을 때 더블 커버드사 또는 더블 커버링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탄성사를, 즉 스판사를 심사로 하고 그 주위에 다른 원사로 면이든 뭐 울이든 폴이든 이렇게 감아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커버드사, 커버링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이 커버드사, 커버링사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스판덱스사가 있습니다. 스판덱스사. 이 스판덱스라는 거는 폴리우레탄이죠. 이 폴리우레탄을 스판덱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스판덱스, 폴리우레탄을 이용해서 실을 만들었다 해서 스판덱스가 아니에요. 스판덱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판덱스사에는 의류 몸판용이고 그 다음에 부속용이 있어요. 그래서 의류 몸판용에는 저지용이 있고 또 스웨터용이 있다고. 그 저지용 같은 경우는 여기 스판덱스, 즉 폴리우레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스판사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정은 투명 스판사 20데니아 정도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폴리우레탄 5데니아에다가 그 나일론 5데니아 정도를 커버링 시켜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웨터용은 투명 스판이 약 한 50데니아 정도를 쓰는데, 여기 폴리우레탄 20데니아에다가 나일론 30데니아를 커버링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투명 스판을 쓴다. 투명 스판을 사용해야 되는 그 경우는, 저지에서 스판을 넣고 짠다는 거는 그 이중지를 짜기 위해서는 이중지. 그래서 저지에 면 스판, 울 스판도 있고요. 근데 이 스판을 넣고 짜는 거는 이와 이 원단이 이 스판을 넣고 짠 건데, 스판을 넣고 짜면 이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겉에는 면이 나오고 이 속에는 스판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면과 스판사가 그 이중우수로 작업이 돼 가지고 신축성을 부여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주로 저지용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터용은
투명 스판을 쓰는 경우는 그 뭔가 좀 일반 스판사를 쓰면 좀 95데니아로 좀 굵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너무 좀 투박한 감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칼라를 잘 맞추기 어렵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 투명 스판을 넣게 되면은 신축 탄력성도 조금 좀 떨어지면서 또 그대로 또 신축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명 스판을 넣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쇠타에서는 칼라 스판을 이제 넣어서 하는데, 이 칼라 스판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폴리우레탄 20데니아를 75데니아로 그 커버링해서 한 95데니아 정도 굵기로 해서 일반 스판을 써요. 그러면 이 일반 스판을 마찬가지로 이 몸판용에서는 그 이중구슬을 짭니다. 이중구슬을 짜서 겉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원사가 나오고 뒤에는 이와 같이 스판사가 나와서 이중구슬을 짜게 돼요. 이 옷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중구슬로 짠 그런 이제 스판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쫄바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이 스판사를 안 넣고 해놓으면은 이 탈장착하기가 불편하고 또 밀착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판을 넣어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해서 이런 용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편직을 하게 되면은 이 스판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편직할 때 스판사가 들어가서 신축성이 다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단을 짜서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텐타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 원단이 폭과 길이 방향으로 수축이 돼요. 그래서 생지 상태의 폭보다가 약 한 10% 정도가 수축이 돼 폭이 줄고 또 기장도 실제 야드수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밀도에 맞춰 가지고 이 다이마루도 편직을 하면은 최종 가공 후에 어떤 원단의 중량이나 두께감이 맞아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짭니다. 근데 이 스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스판을 넣고 이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옷을 만들어서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이 스와치를 세팅하게 되면은 야가 10 내지 15% 정도 수축이 돼요. 그래서 그 수축되는 만큼을 감안해서 이 편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보면은 요게 지금 똑같은 면적으로 편직을 했는데 이만큼 가로 세로가 줄어요. 이렇게 가로보다는 세로가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이중우수로 편직을 했을 때 스판을 넣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준다. 기장 폭 방향으로. 그걸 감안해서 옷의 기장을 맞추고 폼을 맞춘다. 그래서 또 그 감안해서 루프의 코스 도목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웨터형은 이렇게 해서 투명 스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스판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 스판을 쓰는 경우는 밖에 우리가 본원사하고 스판하고로 색깔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잘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또 이색이 나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투명 스판을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판용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속 스판용은 이 몸판용보다는 부속 스판이 어떤 탄력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매단이나 밑단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소매단 또는 그 에리단, 뭐 밑단 이런 데는 더 몸판용보다는 탄력이 요구가 되죠. 이렇게 스판을 안 넣고 하면은 처음 제작을 했을 때는 그대로 원하는 사이즈나 어떤 간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탁을 몇 번 하고 입고 이렇게 힘을 주게 되고 이러면은 이 해별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스판을 넣을 때 이와 같은데 이 밑단 같은 데를 전체를 강력을 그대로 많이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체를 다 넣고, 아니면은 끝에 한 바퀴 정도만 스판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 방지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다이마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L이라든지 이런 L이 또는 이제 소매 이런 데는 다 스판 원바이어 립을 쓰죠. 스판 안 쓰면 이 휘발이 늘어나서 안 돼요. 그래서 스판을 이런 용도에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부속용으로 쓸 때는 여기 이제 그 폴리우레탄 40데니아에다가 폴리 75데니아를 커버링해서 전체가 한 115데니아 정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동대문 시장을 가면은 이 스판사 판매하는 가게 가면은 뭐라고 적어 놨냐면은 스판사 7520, 7540 요렇게 가지고
한 편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가 가게 앞에 딱 붙여놨어요. 우리 가게는 이 스판사 7520, 7540을 판매한다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판사로 사러 가면은 아, 스판사 주세요. 그러면은 그 7540이요, 7520이요 그래.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몸판에 이중수 짜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거 시보리용 스판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시보리 그러면 7540이네 하고 그 다음에 몸판용 7520이네 하고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520은 요거는 몸판용이고 7540은 시보리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 스판덱스하고 스판사하고 이 고무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판사 늘어나고 고무사 마찬가지고 용도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이 고무사는 천연 고무죠. 이렇게 검이 있고 루바가 있습니다. 이 검은 뭐 이런 주인 껌 같은 거고 루바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라텍스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고무사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천연 고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스판덱스와 고무사는 뭐가 틀리느냐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스판덱스는 10데니아부터 한 4000데니아까지 실을 굵게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무사는 140데니아 이하 즉 가는 그 이하로 가는 거는 만들 수가 없다. 예, 천연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때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스판사 또는 고무사 뭐 라텍스 이렇게 있다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판덱스는 고무하고 달리 노화 현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고무는 많이 노화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염색이 가능해.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고무는 빨리 노화가 오고 염색도 잘 안 된다. 칼라 구현이 잘 안 된다. 스판덱스는 이 노화 현상이 좀 적고 염색도 잘 되는데 이런 고무는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스판덱스에 비해가 염분에 대해서 약하다 그래요. 고무는. 예전 수영복에 고무살을 넣고 무슨 작업을 해 있다면은 빨리 이게 상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수영복에는 이 스판덱스를 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도 쓰지만은 근데 요즘은 대부분 여러 가지 개발된 원사들이 PBT라든지 PTT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스판덱스하고 고무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은 스판덱스가 우수한 점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스판덱스 원사예요. 이게 스판덱스 원사인데 이걸 편직해서 이 스팀, 뜨거운 여러 가공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수축이 돼서 오그라드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일반 고무사예요. 이 실이 이제 스판덱스보다는 굵게 140데니 이하를 안 만들어요. 이거는 스판사고 이거는 고무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게 이제 고무사고 요게 그냥 폴리우레탄 자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폴리우레탄에다가 그 포리를 하나 가지고 스테르치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죠. 지금까지 이제 뭐 일반 원사, 연사에 대해서 이 안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실을 어떻게 만드느냐, 연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연사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실의 꼬임을 주면 이 실 자체를 가지고 연사를 해서 꼬임을 주지만은 또 방적 회사에서 실을 만들 때 정방 공정에서 꼬임을 줄 때와 마찬가지예요. 이 실의 꼬임은 방적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TPI 인치당 꼬임 몇 개 들어갔느냐 TPI로 인치당 꼬임. 그 다음 필라멘트사로 나오고 화학세모 같은 거 이거는 메타당 꼬임이 어떻게 하는데 TPM 이런 이제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임의 종류는 그 S 꼬임하고 Z 꼬임이 있어요. 이렇게 S 쪽으로 이제 이 꼬이죠. 이 S, Z, 그 S 꼬임, Z 꼬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사 방적회사에서 나올 때는 이 다 좌연 Z 꼬임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S 꼬임은 특별 주문을 해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 S 꼬임하고 Z 꼬임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하면은 실이 Z 꼬임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Z 꼬임. 근데 이 S 꼬임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S 꼬임은
그래서 Z 꼬임은 원단을 해 놓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S 꼬임은 이쪽 방향으로 원단이 이렇게 이제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면은 옷을 만들어 놔도 이게 돌아갑니다, 좀.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직을 할 적에 이와 같이 하나는 Z 꼬임을 넣고 하나는 여기 S 꼬임을 넣어요. S 꼬임을 넣어. 그래서 여기에 Z 꼬임, S 꼬임, 또 Z 꼬임, S 꼬임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전혀 돌아가는 게 없이 반듯하게 원단이 생산이 되고 있다. 요런 경우는 아주 고급을 요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히 S 꼬임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 한 코스는 이 좌연을 넣고 한 코스는 우연을 넣고 이렇게 해서 정교하게 편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창기에 그 다이마루 쪽에 근무를 할 적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미국의 바이어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임수는 얼마만큼 주느냐. 꼬임수는 예를 들어서 뭐 10수인데 40수까지 왔다 하면은 꼬임수를 4배를 주는 게 아니라 제곱근에 비례하여 커진다. 4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2배로 준다. 그래서 10수가 한 500tm 정도로 줬으면은 40수는 한 1000t 정도를 준다. 이렇게 제곱근에 비례해서 준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일의 꼬임의 양에 대해서, 그럼 꼬임을 적게 경우는 어떤 경우고, 또 이 꼬임을 많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뭐 이러냐. 또는 세일의 꼬임을 적게 줬을 때 어떻고, 많이 줬을 때 어떤 형상이 있냐. 꼬임의 양은 섬유의 길이, 섬유의 굵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경사용이냐, 위사용이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 다이마루용이냐, 세타용이냐, 뭐 이런 에 대해서 또 꼬임의 양을 다르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꼬임수를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꼬임수가 너무 안 줘도 그런 용도에 맞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주면은 실이 강력이 오히려 약화돼 가지고 잘 끊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꼬임수를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니트용 실은 주로 약영사로 쓴다고요. 약영사. 왜냐하면 니트는 여기 직물은 경사와 위사가 이렇게 이 경사와 위사가 교차해서 편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경사 빔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실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여기 위사가 여기 북 속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이런 바디가 있어가지고 바디가 밑으로 쳐주면서 원단이 짜지는 거예요. 위사가 한번 지나가면 쳐주고 또 한번 지나가면 쳐주고. 그래서 이 경사는 이 바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찰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 경사는 강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위사는 좀 덜 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연사를 해요. 중연사, 강연사. 그러나 니트는 이러한 루프를 가지고 이 코어에서 루프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이 유연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니트용 실은 편사로 사용할 때는 약연사로 써야 된다. 소프트 트위스트 한 200tm 정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물의 위사는 한 500, 1000tm. 그 다음 강연사는 1000tm 이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뭐 크레프 직물이라는 이런 거는 TM을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 꼬임 방향에 따른 어떤 사용의 변화, 이거에 따른 그 어떤 의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Z용 원사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 이 Z용 원사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횡편, 이건 스웨터를 만들어요. 횡편 집기에서는 우리가 횡편은 쪽쪽이 편집하잖아요. 이거 앞판, 등판, 소매, 뭐 이렇게 이제 쪽쪽이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원사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실이 좌측으로 돌아가죠. 좌측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다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짜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원단을 짜놓으면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평균보다 이만큼이 돌아가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돌아간 자체를 이거를 아이롱을 하면은 조금 잡혀지지만은 옷을 만들 만큼의 이 어떤 이 돌아가는 현상이 잡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트용 원사를 이게 30수라 치면은 30수 단사, 이거는 여기 이 세타용에는, 횡편용에는 안 맞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30수 합사로 연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세타용은 이게 돌아가는 현상이 있다고요. 그러나 한편에 저지 그대로 30수 단사가 공급되는 거 가지고 짜면은 이렇게 해서 필로 계속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짜서 이거를 텐트 가공을 쳐요. 그러면 이게 약간 틀어져도 반듯하게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서 이거 재단을 해서 이제 옷을 만들었을 때 텐트 가공을 쳤고 또 이 제품 아이롱을 하고 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세탁을 하게 되면은 옷이 밑단이 있으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요. 한쪽으로 돌아가. 이게 보통 한 1cm 내지 2cm 정도가 돌아갑니다. 이 왁기 쪽이. 이 왁기 쪽에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 티셔츠를 입으면서 세탁하면서 1, 2cm 이렇게 돌아가도 잘 모르고 있죠. 예, 그러나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이거를 단사를 사용해도 이렇게 또 이 폭이 넓고 이렇게 텐트 가공을 해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옷을 반듯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래 넘어가는데, 이 횡편에서는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옷 자체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완성이 불가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변된 실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을 만들 때는 주로 방적에서 나올 때는 Z연인데 또 필요에 의해서는 S연도 만든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별도 주문을 S연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실의 꼬임이 얼마만큼 주냐에 따라서도 이 패브릭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또 이렇게 꼬임을 Z연으로 하냐 S연으로 하냐에 따라서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 그럼 Z연을 써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S연을 써도 마찬가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코스는 Z연을 넣고 한 코스는 S연을 넣고 계속 그렇게 실을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틀어지는 거 없이 반듯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행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2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실에 꼬임이 옷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다음 강의는 더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